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이재정 본방에서 오셨던 이재정 의원님 모시고 정치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비 올라 그럽니다 또. 많이 네. 걱정됩니다. 예. 네. 근데 뭐 많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또 가문 곳은 또 가물어서 걱정이긴 가문 데가 한데, 있다고요? 네네. 어디가 가물어요? 대구 경북 쪽은 예. 사실 지금 현재 비가 너무 적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나마 약간의 해갈할 정도의 비는 왔다고 하지만 또 걱정인데 예. 이상기후 자체가 정말 그 자체로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예. 이 비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재해들도 인재인 게 많아서 예. 저희 정치인으로서는 또 송구한 게 많은 요즘이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지금 게시판에 네. 올려주시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저 이 의원님이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대구 쪽이신가요? 네, 대구입니다. 좋은 데서 태어나셨네. 예. 거기가 가뭄인가요? 조금 비가 없어서 걱정이다가 조금 해갈할 만큼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이제 걱정하시면서 수도권에 지금 수해가 나니까 걱정하시면서 많이들 전화를 주셨습니다. 예. 고향 분들. 혹시 자치단체장은 그 뭐랄까 뜻이 없으십니까? 나중에라도? 지금 갑자기 대구를 물으시고 아니 나중에라도 예. 고향에서 어떤 뭐 경북이랄까 뭐 대구시랄까 뭐 이런 어떤 꿈은 꿔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라서요. 예. 네, 일단은 지금 경기도 동안을 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치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 네. 같아서요. 대단히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서. 그럼요. 예. 예, 우리 이제 그래도 이재명 네. 우리 지금 당대표 후보께서도 사실은 성남시라는 어떤 누군가는 국회의원보다 기초단체장은 예. 뭐 급이 낮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그런 기초단체장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서 사람에 대한 철학이 있는 정책들을 구현해내고 그럼요. 예. 시민으로부터 많은 성원을 받고 보람도 느끼시고 하셨거든요. 예. 예. 아니 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이고 자치단체장이 뭐 제가 해본 게 아니라는데 제가 이렇게 취재 기자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자치단체장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예. 자치단체장이 어떤 철학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정말 확확 바뀌는 걸 많이 봤거든요. 특히, 비단 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큰데 말고도요. 광역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그 성남시 그리고 또 우리 정장성 의원님도 지금 기초단체장 예. 의원 하시고 기초단체장 하시고 지금 서울에도 수많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하세요? 정장성 네네, 의원님? 그렇게- 어디 하세요? 평택이신 거죠? 평택시장 지금 계십니다. 그러세요? 예.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도 예.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이제 구청장으로 저는 훌륭한 도전하신 일 분들 같은데요. 많은데요. 정말 그분은. 네, 그러니까 국민과 전면은 사실 저희는 추상적 국민을 예. 대하는 직업인데 이제 법을 만든 사람들은 예.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가면서 또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된다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공간들을 찾아가시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의미 있겠다 싶으면서 지켜본 적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떤 근데 정장성 의원님은 저 시장님은 신선하시네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정말 그 어떤 경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기초단체가 가셔가지고 하면 옛날에도 어떤 두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가니까 정말 그 자치단체장에 따라 그 마을 전체가 부패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정말 막 그 이권 다툼에 막 이런 경우 그리고 어느 동네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분이 없는 동네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네. 제가 기억하는데 성남시가 그랬죠. 예. 사실은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그런 구설 없이 걸어 나가신 분이 이재명 후보였는데 그리고 어느 지역은 정말 제가 보기엔 몇 년 동안 계속 구속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막 그 도시 자체 행정 자체가 무슨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막 연결돼서 돌아가고 이러는 반면에 어떤 지역에 그 시장 작은 시의 시장님들 잘하고 하면 그 시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보면 네. 굉장히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정치를 꿈꾸는 분들이 꼭
어떤 국회의원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요. 예. 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만 오히려 더 역량들을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시민들을 위한 이제 판에 박힌 관습적인 행정이 아니라 상상력을 더해가면서 그렇습니다. 시도할 예. 수 있는 결단력 이런 것들은 그 국회의원 나름 이상의 철학도 능력을 한번 그 어떤 맞습니다. 그 예. 철학을 가지고 그 동네를 바꿀 수 있는 네네.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우리 전주의 김승수 시장님 예.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삼선 이제 예. 마무리하시고 하시지 않았는데 김승수 시장님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 게 시청에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예. 놀이터과를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놀이터과가 뭐야 그렇습니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를 사실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이 너무 안전한 게 문제랍니다. 예. 그래서 그건 건강한 철학이 있는 네. 말씀이네요. 건강한 잘 위험을 모르겠지만, 예. 건강한 위험을 만들겠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시도로 어떤 정말 네. 뭔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이들의 시각에서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도 또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네. 아이들의 동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다음 요구하는 것들을 살펴서 그렇습니다. 행동을 왜냐하면 할 너무 놀이터를 안전하면 만든대요. 자극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봐도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상상력이 있는 그런 행정가 예. 이제 우리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은 예. 또 그 어떤 역할이 주어져도 기꺼이 예.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라도 큰 네. 자치단체고 작은 자치단체고 한번 혹시 하시면은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중앙정치 일단 열심히 하시고요. 예, 제 맡은 바부터 일단 최선을 근데 다하겠습니다. 아까 그 토론 중에 이제 물론 저는 조혜연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이라도 저거 만드는 게 맞죠. 그래서 청와대 제2부속실도 만들고 네. 너무 그건 또 만들려는데 고집을 부려서 문제 같은데 그 대통령 영부인 부속실 같은데도요. 네. 만들어야지 필요하면 만들어야 네.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아쉬웠던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 늘 얘기해 전 정권의 어떤 하지 못한 일과 철학이 달라서 안 한 일이 있으면은 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텐데 왜 못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안 했을까 근데 그게 없이 좀 너무 가볍게 이 공약 때부터 제가 그걸 느꼈는데 뭐 의지 없고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식으로 치부해 놓고 보니까 나중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 모르고 막 그러느라고 행정 낭비하고 시간 네. 낭비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웠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문제도 무슨 맨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요. 4, 5년 동안 뭐라 그랬더라요. 뭐 쓸데없는 짓거리 뭐 이런 하여튼 뭐 그랬는데 정말 좀 어떤 정책을 하는 분들은 과거 정부가 안 하거나 못한 일이 있으면 왜 무엇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라고 나라 망치려고 일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왜 저럴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뭘 바꾸려면 바꾸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그 기분 내려고 바꾼 게 몇 개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안타까움이 그래서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네. 부분도 그 실패도 다양하거든요. 예. 다층위적으로 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복귀해서 또 받아들이면 똑같은 실패는 안 할 수 있는 그럼요. 거고 예, 그런 그래서 부분.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패했어라고 하고 그 실패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디서부터 그럼요. 누수가 예.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 부정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길을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처음부터 겪어야 실패를 다시 되잖아요.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실패를.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실패했어 하고 그 규정도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보면 어떤 정권이나. 왜냐하면 그게 실패했어라고 규정하고 싶겠죠. 마음은. 그래서 막 뭐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얘기하고 네. 민심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실패하지 않은 건 실패했어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그거랑 다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또 그 쌓아온 노하우도 다 날려버리고 쌓아온 거기다 투입한 예산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처음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패 안 한 건 실패했다고 규정을 했으니까 그럼 새로 가는 길이 실패라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야에 어디다 상관없이 저는 늘 안타까웠어요. 보면 뭐 과거 정부가 뭘 한 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 별다른 근거 없이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거나 혹은 실패했다고 규정하기 위해서 억지로 자료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 수사 이루어져 있는 것도 그게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원전 수사도 그렇고 원전이 그렇게 정책적 결정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수사를 한다고 막 그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북송이란 것도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인적 실수인 것처럼 무슨 그 악의를 가지고 행한 행동처럼 막 수사를 하는 게 과연 저기 나라에 도움이 될까 이런 전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대북 문제도 실패했다, 엉망진창 실패해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하니까 그 외에 다른 길을 못 가잖아요. 네. 그 길로 가고 싶어도. 맞습니다. 지금 좀 권영세 장관이 사실은 북송과 관련해서 그 대선 당시에 그 지점들이 국민께 소구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그분이 이제 그런 타진을 했다라는 게 그 주성화 기자가 예. 언급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아쉬운 점은 그거죠. 권영세 장관이 가지는 철학들이 사실은 지금 뭐 본인이 일성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전 정권과 이어달리기를 하겠다라든지 독일 통일에 대한 그분의 신념 그리고 또 공부된 학습의 정도나 예. 역량들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 역시도 당파성 안에서 이제 그런 싸움 안에 휘말리게 된 건데 예. 이제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예. 길어지고 있는데 정작 그분이 뭐 어떤 순간에는 좀 정리는 하시긴 했어요. 예. 이분이 살인범인 건 맞다 이런 네. 얘기를 통일부 장관이 예. 정리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게 막 가는 거 보면서 본인도 걱정되셨겠죠. 예. 근데 이것들이 살인범도 아니라는 식의 논리는 나왔었죠 또. 그렇죠. 다들 네. 속았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 다들 속았다. 이런 식의 논란까지 퍼지니까 그분이 정리를 하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제 초기에 기획했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본인이 가진 남북 관계에 대한 철학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일부 그런 어떤 장관이 되고 있어도. 당파성에 사로잡혀서 네. 이런 일들이 막 검찰 좀 수사 들어오고 안타깝습니다. 하니까 네. 본인의 철학을 펼치기엔 거의 어떤 폭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런 폐해가 제가 네. 말씀드린 게 이런 폐해인 것 같아요. 정상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 누구나 장관들이 그게 어떤 이런 당파적 결정들, 평가들, 당파적 평가들, 정책적 평가에 대한 철학을 달리하는 분은 우린 다르다 하고 갈 수는 있는 거지만 이게 잘못됐다, 이거 범죄적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 길이 택한 옳은 방향은 수용할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답답한 지적이시죠. 변호사시니까 휴직 중입니다. 그 원래 겸업을 못 하시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겸직을 했는데 예. 지금은 법사위면은 당연히 겸직이 안 되고 예. 이제 아닌 그래서요. 경우는 허락을 받거나 예. 등등 해야 되는데 사실상 로펌에 적을 두거나 하는 거는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 영리행위이기 때문에 예, 로펌에 어디 계셨습니까 원래? 저는 지금 현재 긴급조치 사건을 주로 했던 예. 민병계 작은 동화라는 로펌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1년 매출액이 예. 이제 몇 억 되지 않는 로펌인데요. 아하, 예. 저희가 세무조사를 받아서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그렇게 청구액이라고 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예. 세무조사가 오는데 거의 기업체 하나를 터는 정도의 예. 이제 구세청 직원들이 나와서 털었는데 네. 뉴스가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긴급조치에 대한 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예. 과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청구액 합계액을 가지고 예. 전체 로펌별로 순서를 댄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버는 돈이 아닌데 예. 수입료가 아닌데 그것도 억울하셨습니까? 청구액이죠. 그게 아니라 그걸 기준으로 예. 돈을 많이 번 로펌처럼 보였나 봐요. 예.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당했던 작지만 예. 거기 불우했지만 변호사가 몇 아주 분이 자랑스러운 계셨습니까? 우리 6분 계셨습니다. 예. 네. 그 중에 막내 쪽이셨습니까? 거의 막내. 예. 예. 정치하시다가 다시 가실 때가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가세요. 네. 공익사건 같이 하면서 특히 또 최근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시지 않았지만 일본 안에서 예. 일제 강점기 하에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예. 소록도를 강제 격리했던 예. 그 부분에 일본이 아무리 보수화된다고 하지만 건강하고 이성적인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도와줘서 가능했거든요. 예. 그 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예. 괜히 말 꺼내가지고 자랑하게 해드렸네요.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예. 또 그 선배님들이 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제가 다시 결단할 수 있을까 싶으면서 여전히 존경하는 선배님들입니다. 예. 그런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소송하고
민주당은 지금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이죠? 네네. 민심 당심에. 네. 뭐 게임이 끝난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 뭐, 힘성은 없었습니다. 일단 당대표 네. 이제 3명이 경쟁하는 가운데서 특히 강훈식 예. 그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묘하게 박용진 후보와 달랐던 점이 예. 반명이라는 가치는 싫다라고 했던 예. 부분입니다. 반명으로 연대해서는 내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97세대가 무조건 이제 박수 받고 응원받을 타이밍은 아니었다 이번에. 예. 이미 97세대는 그 이전 전당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지방선거 이전을 예. 대선 이전을 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실기했거나 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튼간에 박용진 후보든 강훈식 후보든 97세대로서의 다음 가치는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뭐 굉장한 세력이 있어서 예. 사실상 이제 뭐 어대명처럼 예. 이제 어대명 맞죠? 예. 예. 대통령과 대표 다 똑같죠? 예. 어대명이라고 예. 얘기는 하지만 그를 대체할 만큼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당내 선택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예. 대선 후보로서 국민 정서나 국민의 신뢰를 얻어왔던 네. 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면서까지 어대명이라는 말로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당선되시고 난 이후 대표가 되신 이후에 예. 어떤 방식으로 추스를지는 정답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시험대에 오르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지만요.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맡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 전국은 또다시 한번 재편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그 당내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비판적인 분들은 무슨 저런 얘기를 하던데, 이재명 의원이 대표되기를 저쪽 여당에는 가장 바라고 있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반론하세요? 이 의원님? 너무 손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우리 조홍천 의원님 그 말씀 예. 하셨던 것 같고 그 말을 또 받아서 다른 패널들 나오면은 여러 방송에서들 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비판은 이제 단어로는 똑 떨어지고 좋고 귀에는 듣기 쉽지만 그래도 민주당 의원님이시고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강한 비판을 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거는 바른 자세이겠지만 늘 예스맨일 수는 없죠. 근데 그와 같은 방식의 이야기들이 과연 이제 당을 책임지는 그래도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제가 최고위원도 아니고 당대표는 아니지만 정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얼마나 예. 무거운 자리예요. 예. 조금 더 무거운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당의 강성 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여기서 몇 번 중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선 강성 지지자들 뭐 이런 어떤 구분을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는 이 언론으로 쉽게 보면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보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가치를 가진 정당이나 그 정당의 가치를 오래 고민한 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가능성이 많을 때 꽤 많아요. 옛날에 저는 보면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이런 데 대한 견해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단지 거기서 그런 어떤 사안을 통해서 이 당이 막 뭐 선거에 지고 이러니까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이른바 그 강성지지라는 분들이 막 다른 견해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전화하고 이건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그 어떤 강성지지라는 분들이 강하게 원하는 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그것을 어떻게 왜 못했느냐를 고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걸 고민을 안 하고 그걸 폐기하는 것이 흡사 이 당이 중도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에 대해서 저는 이상한 판단이다 저것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뭘 여쭤봤었냐면 80조 네. 하면 그게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 질문인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가 이 부분이 아주 그러니까 민주당은 분명히 민주당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굉장히 어떤 정치 수사를 하고 있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그리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만약 검찰은 언제나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80조 아무것도 그럼요. 논란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질문은 딱 하나라고. 당신은 과거에 검찰이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공정한 수사를 해왔다고 믿느냐?
혹은 앞으로도 그렇게 공정한 수사를 할 거라고 믿느냐. 이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80조에 대한 논의는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어제 나오신 분들한테 했더니 그분들은 뭐 저랑 생각이 비슷하셔가지고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80조를 여전히 두고서도 그 해석에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법조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자꾸와 규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때거든요. 예. 이런 작은 논쟁 안에서 시간을 소모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응당 우리는 정치적인 핍박 그리고 예. 또 그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 규정 내에서도 예. 충분히 우리가 할 바를 다 해야 되고 그를 넘어선 고민들까지도 언제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당대가 8월 며칠이죠? 네, 8월 28일입니다.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 아, 다다음 2주가 주인가요? 남았습니다. 네, 예. 최종 이제 예. 결론을 저희가 그러면 이제 당이 해야죠. 새 대표 뽑고 정말 좀 어떤 지금 왜냐하면 오늘도 보니까 어떤 조사 보면 그 대통령 지지율이 28인데 또 당 지지율이 뒤집혔더라고요. 어떤 조사 갤럽인가요? 뭐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원인에 대한 뭐 분석 뭐 이런 걸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물론입니다. 다만 그 언젠가부터인지 이런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화들짝 놀라면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개혁이나 변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고 예. 소위 말하는 저축형, 보수형이 되는 경우가 예. 많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런 당내 지지율을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예. 지지율을 그렇게 맞닥뜨린 기화로 그렇게 활용하는 방식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게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도 비슷한 어떤 맥락의 말씀이었는데 뭐 지지율이 낮고 하면 그 원인 분석을 말이에요. 그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가장 강력한 건 어떤 다른 부분인데 그거를 안 해놓고 엉뚱하게 원인을 제가 그 옛날에 무슨 그 농담 있냐면 이거 뭐 그런 실험을 했다는 말 제 개구리 실험이라는 이제 어렸을 때 본 것 같은데 개구리 다리를 이렇게 실험실에 잘라놓고 탕 치니까 개구리가 안 움직이겠죠. 다리 잘라놨으니까. 그래갖고 아 개구리는 기가 멀었다고 해석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원인을 전혀 엉뚱한 데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리 잘린 개구리를 갖다 놓고 참을고 안 간다고 기가 멀었다고 분석을 하는 건 근데 눈에 보이는데도 그걸 그렇게 일부러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중도 논쟁도 저는 항상 그렇게 느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뭘 제대로 못해서 욕을 한 것이 그걸 하다가 시끄러운 거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엔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뭐 검찰개혁이면 검찰개혁, 재경부 사안 이런 거에서 뭘 저기선 저렇게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해가지고 화가 났던 것이지. 기재부사 여기서 죄송합니다. 연배를 드러내시는데 자꾸 그건 뭐 늘 실수하는데 기재부 예. 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시고 당내에서 저 역시도 여론을 신경 쓰지 말자, 국민의 목소리를 신경 쓰지 그건 말자가 아니죠. 아니라 왜 국민의 목소리를 늘 그런 방식의 중도라는 표현 안에 나아가야 되는 가치적 방향도 딱 답을 내놓고 그러니까요. 그 방향으로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 치면 조금 더 예민해지는 지점이 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원인 분석을 자기 편한 대로 자 어떤 이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먼저 생각하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미지로 포지션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 분석을 이쪽으로 하면 게 더 내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는 안 하신다고 믿고 싶지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가 틈새 시장이니까 여기 이런 어떤 공학적인 접근으로 그 어떤 패배의 원인 같은 걸 분석하시는데 제가 보면 주류 그러니까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도 아니고 우리 사회에 가장 답답했던 개혁 부분들을 그래도 그 세력이 좀 바꿔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걸 못 바꾸는 데 대한 어떤 뭐냐면 힘도 다 줬고 뭐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저 사람들 뭐 했지 이런 분노이지 그게 무슨 매일 그분들 말씀하신 시끄럽고 뭐 중도를 버리고 뭐 이상만 선택하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서 무슨 그 개혁
뭐 이념 노름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개혁이 정말 자기 삶에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그걸 얘기했더니 뭐 그거는 굉장히 중도랑 먼 이념 노름인 것 같이 평가라고 스스로 그것도 그 힘을 준 유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건 굉장히 이념 노름이고 국민들이 싫어한다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제대로 한 거 없이 자꾸 물러나요. 그런 부분들이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냉정하게 한심했죠. 예. 뭐 단적으로 인혁당 이자 면제 예. 한동훈 장관이 과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못하고 질질 끌었던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장관들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관계자였고 공무원들이었거든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철학으로는 응당했어야 되는 일인데 예.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도 국민께 해답을 못 드리는 게 피당 그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저희가 뭐 못하고 뭐 만약에 그 부분을 먼저 우리보다 앞질러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한다면 그건 그분들이 더 훌륭한 겁니다. 저는 그건 인정해야 못하는 부분 하는 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무조건. 예, 그건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못하는 부분을 한 거는 어디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서 맨날 국민의 그분들 좋아하는 말씀이 뭐죠? 그 건전한 산식을 가진 중도파들의 그런 중도파가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개혁안에 대해 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언론인으로서 말고 일반 시민 그럼 나는 건전한 상식을 안 가졌나? 내가 더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을 받는 거예요. 야 누가 그렇게 당신들이 건전한 상식을 독점하라 그랬어? 난 이런 네, 국민도 독점하고 국민도 독점하고 건전한 상식도 독점하고 온건 중도도 독점하고 다 독점을 하세요. 근데 그 독점을 마음대로 해요. 보면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어요. 하여튼 옛날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 같은 경우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둘이고 우리 민변 여성 변호사와 우리 변호사 후배와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고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도 아빠는 대한민국에 없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유우성 씨에게 그리고 그 국정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고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국적을 회복하도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기 위한 다각면적인 노력을 했는데 늘 공무원 사회 그냥 기존에 소위 유우성을 기소했던 그 논리에 검찰과 법무부 눈치 보느라고 못했던 게 우리 정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전히 유우성 씨는 유령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도 비용을 공제해야 되는 아르바이트는 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해내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그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언론의 지형을 보면 정말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기가 힘들었다는 부분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 민주당에서 어떤 개혁적인 법안을 뭘 하나 하려 그러면 정말 어떤 그 프레임과 무슨 뭐 있는데 그건 핑계가 안 되죠. 우리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 저는요 또 하나의 걱정은 뭐냐면 어느 순간 유우성 씨 국적 회복에 대한 결단을 한동훈 법무장관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글쎄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정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관련된 분이 어디 요직 가시지 않았나요? 요직 가시지 않았나요? 이시원 검사. 그래서 쉽진 않겠죠. 그래서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분만 거기 안 갔으면 한동훈 장관이 왜냐면 이번에 하는 거 보면 별로 피곤하지 않은 개혁은 툭툭 하려 그러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선 사건 집권 그런 것들은 그렇고 재심도 어떤 옳은 방향에서 이 정권의 그 어떤 그걸 유지하는데 별로 그 상관이 없는 개혁은 툭툭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유우성 관련해서는 거기 그분이 계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피하는 또 언제나 또 상대적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